두 번째 이슈. 오늘은 기고만장 기자실이 이 천회 특집을 맞아서 연이어 전화 연결을 준비하는 아주 새로운 날입니다. 기록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이슈 한번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PMI 지수는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해 종합지수 어떤 거 한번 좀 잠깐 띄워주시죠. 네, 50.9 네, 예상치보다 0.5% 정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시장은 네 그렇군요. 이 생방송이라 이런 맛이 있습니다 이게요. 네, 여전히 네, 상해 종합지수 0.5% 정도의 약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또 중국 금융시장의 어떤 그 단기 자금 시장 경색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조금씩 또 갑자기 또 이번 주 들어 또 이제 도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인민은행이 그 도시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를 좀 막기 위해서 RP 방식의 그 채권 판매를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일종의 좀 긴축 정도로 보는 것 같고, 중국 인민은행 이코노미스트도 긴축을 시행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자금시장에서 뭐 한 300~400억 위안 정도의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다. 좀 이게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림자 금융 문제 이게 5월인가요, 6월인가요? 한참 그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상당히 좀 부담을 줬던 그런 변수인데 이게 또 다시 불거지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20조 위안이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국 금융시장 경제가 우리 연말 우리 또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또 변수가 될지 한번 또 특별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증권의 네, 김지현 이코노미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네, 성함이 좀 이렇게 여성스럽기로 유명한 우리 또 김지현 연구원님 전화 연결 찾아주셨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네.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이 성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만 들어도 뭐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PMI 지수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한 곱이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인가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10월 HSBC 제조 PMI 지수가 50.9를 기록해 전월 50.25다 개선되었고 시장 네. 예상치인 50.4도 상회했습니다. 10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된 것은 중국과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11월 중국 정부가 예정대로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중국 경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연구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6월 달에 이 중국 신용경색, 이게 참 상당히 오랫동안 국내외 어떤 금융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 많이 좀 짓눌렀던 변수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또 이게 인민은행이 좀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에 따라서 자금시장에 좀 미스매치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지금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외신 같은 거 뒤져보면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그 액션이랄까 자금 경색이라고 단언할 만한 아직 좀 물증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또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현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하나의 좀 우려가 지금 뭐 새롭게 좀 부각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6월 당시에는 1일물 15금리가 13%까지 급등했었는데 네. 현재 한 4%를 하회하고 있어서 아직 신용 경색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6월에 15금리가 급등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선 분기마다 그림자 금융의 한 형태인 자산 관리 상품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네. 이때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은행들의 현금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 소위 은행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의도적으로 금융시장 형색을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아직 4분기 초라서 자산관리 상품 만기로 인해서 은행 현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 6월처럼 15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6월처럼 다시 그런 어떤 뭐 시장 금리가 이길물짜리가 막 13%로 가고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금리 수준만 봐도 지금 4%면은 뭐 당시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자금 시장이 조금 뭐 안정적이다라고 보는 건 좀 너무 뭐 단순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이런 불안감들이 다시 또 이렇게 부각되는 겁니까? 어제 중국 5대 은행의 상반기 감가상각 규모가 전년 동기비 3배 증가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당국이 긴축 스탠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15금리가 어제 좀 상승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과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이 과열, 이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여전한가 보죠? 좀 어떻습니까? 뭐 최근에 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네, 그저께 중국 취입제 도시의 9월 주택 가격이 발표되었는데요. 전년비 한 9.1% 증가해서 지난 8월보다 좀 가속화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열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군요, 중국이. 이런 것들이 또, 그럼 당연히 이런 그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긴축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와중에 11월 달에 좀 중국 정부 차원에서 모종의 좀 이런 개혁안, 어떤 시장 개혁안을 좀 발표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는 11월에 18기 3차 중전회가 네. 예정되는데, 예, 여기서 경제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혁의 강도와 속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중국의 개혁 속도는 선진국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우리 김지연 연구원께서는 한 1분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실 거를 딱 한 20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 시간을 좀 더 보내라 상당히 좀, 네, 농담이고요. 향후 그러면 그런 어떤 11월 중국의 어떤 시장 경제 개혁안 이런 발표 말고 또 중국 경제라든가 시장을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변수랄까, 정부의 대응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끝으로 좀 조금 천천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는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거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 목표는 7.5%였지만 그렇죠. 내년에는 아무래도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를 한 7%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7%. 이게 지금 많이 이제 알려진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 세계 어떤 그 투자자들 중국 시장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을 보는 눈높이랄까 기대치가 좀 뚝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근데 우리나라가 명목 기준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로 상당히 높지만 근데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출 비중이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주도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만 빠지지 않는다면은 완만한 경기 둔화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화끈하게 또 빠르게 우리 김지연 이코노미스트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김지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심 잘 드시고요. 정말 이분은 이 어떤 그 혀의 놀림이 상당히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스피드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제가 신기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11월 달 연말로 가면 내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도 발표해야 되고 또 부동산 시장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국 제조업 내의 어떤 그 설비 그 과잉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지금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는 계속 구조조정이라든가 긴축이라든가 또는 그림자 금융을 잡는 이런 혁신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자꾸만 1년 전에 비해서 아까 보니까 한 9% 올랐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하는데 계속 오르는 게 내내 걸립니다. 이거를 과연 잘 연착륙을 시킬 수 있을지 시진핑 정부의 또 하나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지현 이코노미스트의 덕택으로 종목 탐험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탐험 시간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